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 서 있는 또 다른 가족을 통해서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강대현. 저에게 아버지는 그냥 영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셨어요. 무역회사 지점장이셨던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지만 저와 동생 민지에게는 최고의 아빠였죠. 민준아, 아빠가 늦어도 이해해줘.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서 저희와 놀아주셨고요. 어머니한테도 정말 다정한 남편이셨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오셨고 어머니 생일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시곤 했죠. 여보,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축복이야. 그런 말을 자주 하시던 아버지.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아버지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꼭 출장을 가셨습니다. 부산지사 일 때문에 좀 내려가야 해. 걱정하지 마. 가끔은 2주씩 집을 비우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역회사 지점장이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출장 갈 때마다 꼭 선물을 사오셨거든요.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부산 거 유명한 거. 민지는 인형. 어머니께는 항상 그 지역 특산품을.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건 3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부산 출장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올게. 민준이 취업 축하 선물 사올게. 저는 막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합격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토요일 새벽 2시.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경찰관 2분이 서 계셨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고인께서 교통사고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즉사셨다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울다가 기절하셨고 동생 민지는 계속 아니야, 거짓말이야만 반복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하지만 더 믿을 수 없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했거든요. 장례식장 202호. 고인 강대현이라고 적힌 현판 아래서 저는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동료분들, 친척 어르신들, 아버지 친구분들 다들 좋은 분이셨는데 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후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갈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 청년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은 영정사진을 보더니 아빠. 여자아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빠? 그 여자분은 여자아이를 붙잡으며 오열하기 시작했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그냥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아빠라고 했어? 강 지점장님 친척인가? 저는 황급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그 여자분이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저는 고인의 장남 강민준입니다. 그 순간 그 여자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남? 그럼 당신이 서울 쪽?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그 여자분이 어머니를 보더니 비틀거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 부인이시군요. 서울 부인? 그럼 당신은 뭔데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들을 빈소 밖 상담실로 모셨어요. 어머니, 동생 민지, 그리고 그 낯선 세 사람. 문을 닫자마자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들은 누구시고 우리 남편을 왜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여자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과 두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아버지. 저는 박선영입니다. 고인이 부산 쪽 아내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영이라는 그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우 10살이고요. 이 아이는 우진이 23살입니다. 고인과 저는 21년 전에 만났어요. 21년 전.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3년 후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 후.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은 20년 넘게 저하고만 살았어요. 당신들이 사기꾼이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차분하게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산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산 해운대구에 살았어요. 대현 씨는 당신 남편은 한 달에 2주는 서울에서 2주는 부산에서 생활했습니다. 박선영의 아들 우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곳을 오가며 일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진들. 작년 크리스마스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 우리가 서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아버지는 부산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생일 파티 사진들. 우진이 대학 입학식 사진. 지우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아버지는 거기 다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시더니 나오지 않으셨고요. 동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두 개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 하나는 우리가 알던 아버지 번호. 하나는 처음 보는 번호. 통장 사본들도 있었어요. 역시 두 개. 하나는 우리 집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 하나는 부산 쪽 계좌로 매달 송금되는 통장. 금액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양쪽에 거의 똑같은 금액을 보내고 계셨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도 두 개. 하나는 서울 지역 사용 내역. 하나는 부산 지역 사용 내역. 아버지는 정말 철저하게 두 개의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다이어리였어요. 그 안에는 빽빽하게 스케줄이 적혀 있었는데 서울 민준 학부모 상담, 부산 우진 대학 등록금 마련, 서울 아내 생일 부산 지우 피아노 발표회, 서울 추석 명절 부산 우진 군 입대. 아버지는 두 가족의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20년 넘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셋과 부산 쪽 가족 셋, 6명이 마주 앉았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고 고인 강대현 씨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두 가정을 가진 것이 평생의 죄이며 두 아내와 내 자녀 모두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내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서울집 아내 김은희에게, 부산집 아내 박선영에게, 예금과 주식 내 자녀에게 균등 분할, 회사 퇴직금 두 아내에게 균등 분할, 생명보험금 내 자녀에게 균등 분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두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내 선택은 모두에게 상처만 줬을 것이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용서해달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유언장대로 하겠습니다. 대현 씨의 뜻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정식 결혼은 저와 한 겁니다.
부산 쪽은 법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두 분 모두 법적 배우자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 놀랐어요. 고인은 21년 전 박선영 씨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은희 씨와의 혼인신고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요. 이는 중혼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죠.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먼저 신고된 혼인이 우선이긴 하지만 후원도 신고가 되어 있어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통상 법원 판결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생겼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을 만나봤어요. 강 지점장?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지. 근데 개인적인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 항상 바빴어. 서울 본사 일도 보고 부산 지사 일도 챙기고. 아버지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대현이? 그 친구 원래 부산 사람이야. 근데 서울로 발령받아서 올라왔지. 대학 때 은희를 만났고. 근데 고향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박선영을 만났어요. 하지만 서울 직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어머니를 만났고 두 사람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대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한테 한 번 말한 적 있어. 술 먹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기는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는 거라고. 그래서 둘 다 지키기로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하지만 대현이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거야. 20년 넘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힘들었겠지. 매일 거짓말하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대현이가 선택한 방법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증오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우진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아들. 민준 씨?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 이복 형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충격이 컸어요. 아버지한테 서울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2주마다 서울에 올라가셨거든요. 명절도 꼭 절반만 함께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형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저희한테도 그러셨어요.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우진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웃고 있는 사진. 이게 3년 전이에요. 제가 대학 붙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표정은 제가 취업했을 때 아버지가 지었던 표정과 똑같았어요. 우진 씨. 네? 솔직히 아직도 당신들이 원망스러워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진 것 같아서. 저도 형네 가족이 원망스러워요. 만약 형네 가족이 없었다면 저희는 정상적인 가정이었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것을. 그런데 말이죠, 형. 응? 아버지의 유품 중에 편지가 있었어요. 우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정리하시다가 찾으셨대요. 이건 아버지가 우리 네 남매에게 남긴 편지인 것 같아요. 봉투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과 저는 함께 편지를 읽었어요. 민준, 민지, 우진,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빠의 비밀이 밝혀졌다면 너희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낄까? 아빠는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고 너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아빠는 너희 모두를 그리고 두 엄마를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다. 21년 전 아빠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서울의 은희와 부산의 선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하지만 아빠는 비겁했다. 선택하지 못했다. 아니,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둘 다 사랑했기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아빠는 두 개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매일 거짓말을 하며, 매일 죄책감을 느끼며, 하지만 동시에 두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것이다. 아빠도 정답은 모르겠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다. 민준아, 너는 항상 의젓했다. 아빠가 없어도 가족을 잘 지켜줄 거라 믿는다. 민지야, 너는 항상 밝았다. 그 밝음을 잃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우진아, 너는 항상 침착했다. 내 판단력을 믿는다. 지우야, 너는 아빠의 막내딸이다. 항상 밝게 웃어주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다. 서로를 미워하지 마라. 너희는 모두 아빠의 자식이고 서로에게 형제자매다. 이 상황이 너희 잘못이 아니듯 서로의 잘못도 아니다. 모든 것은 아빠의 잘못이다.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셋, 부산 가족 셋 모두 모였어요. 제가 아버지 편지를 봤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고 박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민지와 어린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민준아, 네 말은 이해하지만 엄마, 저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소송하면 우리 모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현 씨의 유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린 지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오빠 언니들이 생겨서 좋아. 아빠는 나쁜 짓 했지만 오빠 언니들은 나쁘지 않잖아.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민지가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나도 동생 생긴 거 나쁘지 않은데? 두 소녀가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와 박선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참 이상한 관계가 됐네요. 박선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원망하며 살 줄 알았는데 우리도 피해자예요, 서로. 두 분이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소송하지 않기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산은 아버지 유언대로 정리됐어요. 서울집은 어머니가, 부산집은 박선영이, 재산은 내 남매가 균등 분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우진, 지우가 서울에 올라오거나 저와 민지가 부산에 내려가거나. 어색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이거 자주 만들어주셨어. 진짜? 똑같네.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신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저처럼 신중했고, 민지와 지우는 둘 다 밝고 명랑했어요. 어머니와 박선영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대현 씨가 이 옷 좋아하셨죠?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한테도 똑같은 거 사주셨거든요. 두 분이 함께 웃으셨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6명은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아빠, 우리 다 왔어요. 지우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요. 민지가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진 오빠와 지우도 우리처럼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식은 틀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어요. 박선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현 씨,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탑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6명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명절이면 함께 모이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우진은 제 회사 근처에 취직해서 가끔 같이 점심을 먹어요. 형, 이번 프로젝트 조언 좀 해주세요. 너 정말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신중한 것도. 민지와 지우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나 서울대학 붙었어. 진짜? 축하해.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어머니와 박선영은 여전히 복잡한 관계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계세요. 은희 씨, 우진이 결혼 준비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우진이 결혼해요. 축하드려요. 네, 우진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연애 중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제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도 가족이잖아. 좋은데? 그녀는 그렇게 말해줬어요. 어제 지우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에세이 쓰는 숙제가 나왔어. 우리 가족 이야기 써도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의 정의가 뭘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 아니면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 아버지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거짓말, 배신, 이중생활.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형제를 얻었고, 민지는 동생을 얻었고, 우리 모두는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이걸 축복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저주라고 불러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를, 폭수가 아닌 용서를,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만약 가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맞아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면 그건 아버지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더 나은 길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오늘은 우진이 결혼식 날입니다. 저는 주례를 맡았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객석을 바라봤어요. 우리 어머니와 박선영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민지와 지우는 함께 눈물을 닦고 있었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꼭 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시계 끝나고 우진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지. 그래도요. 형이 먼저 손 내밀어 줬잖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진짜 형제처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아빠의 장례식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가족의 비밀, 배신, 상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더 진실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